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현윤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와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삼성전자 스마팅스에서 저희 AWS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어떻게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하셨는지에 대한 여정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에서 스마팅스 개발을 주도하셨던 강동환 프로님이 같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스마팅스에서 사용했던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삼성전자 강동환 프로님이 스마팅스 소개 및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많이 들으셨을 테고 내일도 많이 듣게 되실 얘기 중에 세이지메이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머신러닝 기술이 그동안 주요 기술 회사 및 연구소에 국한되어 있다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류로 부상하면서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챗봇이나 가성비서,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통한 고객 경험 향상이라든지 코드 생성 및 AI 기반 대화 검색 등을 통해 직원들의 생산성을 강화하거나 자동화된 품질 검사 및 정교한 수요 예측을 통해 비즈니스 운영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머신러닝 기술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광범위하고 가장 완전한 머신러닝 기능 세트인 AI/ML 스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머신러닝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리소스 세트까지 머신러닝을 채택하는 여정의 모든 단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들이 ML 기술 없이도 어플리케이션에 인텔리전스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아래에는 데이터 과학자 및 개발자들이 대규모의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 구축, 훈련, 그리고 배포하는 데 있어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도 여기에 해당이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및 그리고 AMI, GPU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인프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AWS AI/ML 스택을 사용하시면 기존의 머신러닝 개발 대비 개발 및 프로덕션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과학자 및 비즈니스 분석가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 및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가능한 완전 관리형 인프라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단순히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체 모델을 구축하실 수도 있고, 반복 가능한 책임 있는 ML 워크로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월별 출월 요청을 1.5조 이상 처리하면서도 출원 오버헤드 대기 시간을 10m초 미만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레이블링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는 대규모, 저비용, 고성능 ML 학습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얘기 드릴 삼성전자 고객도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 배포하시는 데 있어 확장성 있고 서비스 편의성 있게 개발을 하고 싶어 하셨고, 이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하여 개발을 진행하셨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크게 4단계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준비 단계입니다.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 그리고 UI나 코드를 통한 데이터의 탐색 및 전처리, 그리고 피처를 생성하고 생성된 피처를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든지 데이터 평양성 및 피처의 영향도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축 개발 단계인데요. 빠르게 시작하기 위해서 빌트인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간단히 클릭 몇 번만으로 전처리, 훈련, 배포를 할 수 있는 오토ML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된 알고리즘 및 여러분들이 만드신 사용자 정의 알고리즘 이용해서 로컬에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하실 수 있는 로컬 모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 및 투닝 단계인데요. 간단히 훈련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고 분산 훈련을 통해서 대용량의 모델을 훈련한다든지, 그리고 파라미터를 바꿨을 때 모델을 비교한다거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스팟 인스턴스를 통해 학습 시 최대 90%까지 비용을 절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배포 및 관리 단계인데요. 짧은 지연 시간과 그리고 높은 처리량을 제공하는 배포 옵션과 그리고 인스턴스당 여러 모델을 서빙하는 걸 통해서 추론 비용을 절감하실 수도 있고요. 배포된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모델 모니터링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고, 쿠버네티스에서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또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캔버스, 스튜디오를 이용하시면 언급된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 ML 프로세스 중 일부분을 MLOps를 한다든지,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해보고 전체 모델로 확산하는 이런 전략을 써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전처리, 모델 학습, 모델 등록, 그리고 모델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머신러닝 개발 프로세스에서 모든 단계를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치 에어플로우 등 다양한 서드파티 툴을 쓰실 수도 있지만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시면 직관적인 UI 및 파이썬 SDK를 통해서 반복적인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대규모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개발, 구축 및 운영함에 있어서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아마존 S3나 아니면 아마존 아데나 혹은 여러 데이터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들을 코딩 없이 가져와서 전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준비 부분, 그리고 최고 성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모델을 학습하고 튜닝하는 훈련 및 튜닝 부분, 그리고 모델 아티팩트와 추론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배포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때 모델 모니터 등의 다양한 세이지메이커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하고 학습하고 평가하는 모델 구축 워크플로우와 재학습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프로덕션용 모델을 트레이닝 하실 수도 있고, 세이지메이커 모델 레지스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카탈로그하거나 아니면 버전 관리라든지 CI/CD와 연동해서 배포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보이는 그림처럼 승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모델을 배포하시고 이를 통해서 추론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는 이런 모든 추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모델 배포 방식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MLOps 도구와 통합하시면 모델 배포 확장 및 추론 비용 절감,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에서의 조금 더 효과적인 모델 관리가 가능합니다. 세이지메이커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배포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전략을 써보실 수 있는데요. 최적의 성능을 위해 인스턴스 타입 및 수를 선택하실 수 있고, 패턴에 따라 실시간 추론, 비동기 추론, 그리고 배치 추론 등 다양한 옵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맨 왼쪽 위에서부터 보면 실시간 예측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배치 추론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 요청부터 응답까지 60초 이상이 걸린다, 이런 경우에는 비동기 추론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모델이나 컨테이너가 필요하지 않다 하시면 실시간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추론하실 수도 있고, 다중 모델이나 컨테이너가 필요하다 하시면 멀티모델 엔드포인트와
멀티 컨테이너 엔드포인트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트래픽이 만약 변동이 있다 하시면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이용하셔서 변화되는 트래픽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한 MLOps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를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삼성전자 스마팅스에서 SIP 개발을 주도하셨던 강동환 프로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스마팅스 서버 개발 그룹의 강동환입니다. 앞선 현윤식 솔루션 아키텍트님의 아마존 세일즈 메이커 소개 잘 들으셨나요? 그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존 세일즈 메이커를 활용하여 스마팅스 클라우드 내에 어떻게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모델 또한 같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 스마팅 소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싱스. 스마트싱스가 뭔데? 아, 수많은 제품들을 연결하는 거? 아니, 스마트싱스는 생활을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일상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정확히 뭐냐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어. 너와 나의 스마트싱스는 완전히 다르니까. 일단 한번 해보면 알아. 지금 두더 스마트싱스. 앞선 소개 영상처럼 스마팅스는 스마트 가전, IoT 기기까지 편리하게 연결하는 기기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팅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자면 스마팅스는 다양한 연결 종류의 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 방식에 따라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스마트 TV나 냉장고와 같이 스마팅스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되는 다이렉트 커넥티드 기기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주로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이 되며 대부분의 삼성 가전제품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브를 통해 스마팅스 클라우드에 연결되는 허브 커넥티드 기기입니다. 매러나 직비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센서, 스위치, IoT 기기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트너 클라우드를 통해 스마팅스 클라우드에 연결되는 C2C 연결 기기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필립스 휴 전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C2C 연동을 통해 저희 스마팅 클라우드에서 그 기기를 제어하거나 모니터링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용자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홈 모니터링, 홈케어, 에어케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스마팅스 연동을 지원하는 스마트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면 스마팅스와 연동을 통해 아파트에 연결된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난방기를 비롯하여 엘리베이터 등을 직접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편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팅스는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현재 수백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지금까지 다양한 기기를 잘 연결하고 서비스 확장하는 것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용자들이 1억 개 이상의 기기를 스마팅스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연결된 기기들은 냉장고 문 열림, 세탁 완료 등과 같은 이벤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팅스 클라우드는 이러한 이벤트를 하루에 100억 개 이상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해진 플랫폼에서 저희는 앞으로 사용자들에게 어떤 유익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스마트 홈 환경에서 이러한 이벤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의 세탁 완료 알림이나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수치화 변화 같은 기기 상태 변화는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션 센서의 감지는 이벤트를 통해 전등을 켜는 등 자동화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이벤트 기반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처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다양한 자동화를 통해 사용자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팅스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이벤트를 AI ML 기술과 결합한다라고 하면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새로운 이벤트를 잘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이벤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하여 AI ML 모델이 이 데이터를 활용한 유용한 새로운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반으로 스마팅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축한 플랫폼이 가져야 할 중요한 기능으로 이 네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사용한 다양한 ML 모델이 잘 구동될 수 있는 서빙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델은 뒤에서 소개해드릴 제실 추론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기의 특정 기능을 개선하는 모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여러 종류의 형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다양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서 효율적으로 서빙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용한 이벤트를 추론할 모델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하여 모델 학습 배포까지 자동화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동화가 잘 돼 있어야 기존 모델을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새로운 모델을 빠르게 개발하여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데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사용자마다 보유하고 있는 기기나 설정과 같은 환경들이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럼 사용자마다 각각의 다른 모델이 추론이 될 건데 그걸 사용자의 일정에 맞는 실시간 또는 배치성으로 추론되는 개인 맞춤형 스케줄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ML 모델을 통해 생성된 유용한 새로운 이벤트가 기존 스마팅스 클라우드 내에 에너지와 자동화와 같은 다른 서비스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아마존 세일즈 메이커를 선택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광범위한 AI ML 스택 지원으로 필요한 기능을 선택적으로 빠르게 적용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자를 위해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 툴을 도입하지 않고 S3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이벤트, 광범위한 이벤트를 아테나나 랭글러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쉽게 분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세일즈 메이커를 통해 모델을 간편하게 학습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개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발이나 운영 측면에서도 다양한 개발된 모델을 세일즈 메이커 엔드포인트로 배포하여 모델 모니터링부터 간편하게 통합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하드웨어 리소스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종류의 머신을 AWS는 지원하고 있기에 모델 최적화된 머신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스케일링을 통해 서비스 부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면서도 비용 최적화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구성한 플랫폼의 몇 가지 주요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개발부터 배포까지 워크플로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이시는 아키텍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 보이는 세일즈 메이커 파이프라인을 통해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여 세일즈 메이커 모델 레이스로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모델은 모델 레이스를 통해 배포되며 이는 배포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UT나 베타 테스트를 할 때 모델 버전을 유동적으로 선택하여 배포할 수도 있었고 필요한 조정을 신속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최종적으로 세일즈 메이커 엔드포인트로 배포되는데 오토스케일링 설정을 통해 추론 요청 트래픽에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래 보이는 파이프라인으로 저희 플랫폼이 아닌 외부에서 개발된 모델을 내부에서 서빙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AWS에서 제공하는 세일즈 메이커 파이썬 SK와 함께 모델을 도커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ECR에 등록하여 세일즈 메이커 엔드포인트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AI ML 모델을 서빙하고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팅 클라우드 내에서 어떻게 추론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버튼이 눌러졌다거나 전등이 켜졌다는 이벤트는 키네시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흐르게 됩니다. 이 이벤트는 파이프라인 뒤에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벤트에 서브스크립션하여
각자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축한 플랫폼에서는 아파치 플링크가 이 이벤트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필요한 데이터를 필터링한다거나 아니면 모델 추론을 위한 정형화된 데이터로 전처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전처리된 데이터는 다이나모DB에 저장이 되고 모델 추론 서비스를 통해 저장된 이벤트와 기기 정보를 다른 정보들과 통합하여 모델 엔드포인트로 호출하는 것으로 추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론된 결과는 다시 키네시스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어 스마트띵스 클라우드 내 다른 서비스들이 추론된 결과를 이벤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선 추론된 결과도 저희 플랫폼에서 다시 이벤트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집되게 됩니다. 이는 모델이 선택적으로 직전에 추론된 결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개인 맞춤형 스케줄링입니다. 사용자들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기나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추론 가능한 모델 또한 다릅니다. 그리고 모델 종류에 따라 추론 주기, 즉 실시간으로 매 추론이 돼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치성으로 추론돼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치성 추론 요청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 서비스와 모델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개발할 때 메시지 큐나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운영 측면이나 개발적인 측면에서 리소스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배치성 추론을 위해 저희는 이벤트 브릿지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개인화된 스케줄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추론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모델을 구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모델 추론 관리 서비스는 해당 모델에 명세서에 정의되어 있는 추론 주기를 확인하고 이벤트 브릿지에 스케줄러를 생성합니다. 이때 스케줄을 생성할 때 최한 시에 최대한 트래픽이 분산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하였고 이와 동시에 명세서에 정의된 데이터를 수집 전처리할 수 있도록 아파치 플링크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론 시점이 오게 되면 람다가 이 이벤트를 받아서 다이나모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플랫폼 내에 있는 기기 정보와 기타 정보들을 합쳐서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로 호출함으로써 최종 추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론된 결과는 다시 이벤트 파이프라인으로 넣어 플랫폼에 이벤트가 흐르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플랫폼 구축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제실 추론 모델 두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실 추론 모델이라고 하면 어색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제실 추론 모델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집에 있는 제실 상태인지 아니면 가족 구성 모두가 외출한 부재 상태인지를 추론하는 모델입니다. 스마트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용자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용자가 집에 있다고 하면 온도를 조절하거나 조명을 켜는 등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모두가 외출한 상태라고 하면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켜져 있는 TV와 조명을 끄는 등 아니면 로봇 청소기를 동작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제시 센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자동화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 기기 설치 없이 스마트띵스에 연결되어 있는 제품들, 가전제품과 기기들의 이벤트를 통해 제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사용자들에게 좀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스마트띵스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는 수천 가지의 다양한 기기들과 이 이벤트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집에 있다는 이벤트를 선정하는 것이었는데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그 장소에 있을 때만 발생하는 매뉴얼 타입의 이벤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냉장고 문을 열거나 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사용자와 기기 간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는 사용자가 집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집에 존재할 가능성은 높지만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벤트들입니다. 예로 전등이나 TV 같은 경우 원격으로 켜거나 제어할 수도 있고 자동화와 같은 설정을 통해 기기를 작동시켜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작 감지 센서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벤트가 사용자가 집에 있을 때만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이나 다른 상황에 의해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델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실 여부를 학습하기 위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정의하는 것인데, 보이는 세 가지 신호를 조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매뉴얼 타입 이벤트로 앞서 소개한 것처럼 사용자와 기기 간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필요하는 이벤트입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프리젠스 이벤트인데,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내 위치 활용하기 기능을 활성화하여 설정된 장소에 들어가거나 떠날 때 발생하는 이벤트 타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 모니터링 설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용자가 보안 모드 상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이 타입의 이벤트를 타임 레이블로 구성하여 이벤트로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선 모바일 프리젠스나 홈 모니터링을 사용하지 않아 그라운드 트루스를 결정할 수 없을 때입니다. 사용자가 제실 여부를 학습하기 위해 최근 기기 활동 이력, 과거 동작 이력, 그리고 현재 컨텍스트 조합으로 제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기기 동작 이력은 예를 들어 지난 90분 동안 얼마나 많은 매뉴얼 타입 이벤트가 발생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기기로부터 더 많은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하면 아마 사용자는 집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벤트가 더 적다라고 하면 집에 아무도 없거나 모든 잠든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동작 이력은 기기의 과거 동작 패턴 이력과 그리고 해당 지역 국가나 아니면 근처 인근 지역의 사용자들의 패턴 이력을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사용자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중요한 피처 중에 하나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일이나 휴일 여부와 같은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용자는 평일과 주말의 생활 패턴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합쳐 제실 여부를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를 매뉴얼 타입 이벤트와 모바일 프리젠스, 홈 모니터링 신호를 조합하여 레이블로 구성한 예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는 XUG 부스터로 만든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여러 가지 제실 신호를 조합하여 추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전 11시인데 집에 기기들의 이벤트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사용자는 일을 하러 갔거나 외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조명이 꺼지고 에어컨의 온도가 약간 낮게 설정됐다고 하면 사용자들은 낮잠을 청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모델에서 기기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수십에서 수백 가지를 조합하여 제시를 추론하도록 첫 번째 모델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시 모델은 생활 패턴을 기반한 히든 마르코프 모델입니다. 앞선 모델과 동일하게 기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분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클러스터링하고 그 다음 히든 마르코프 모델을 통해 제실 여부를 추론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 패턴 기반의 추론 모델은 시간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한 후 이탈하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는 출근 직전에 냉장고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짧은 시간 동안만 제실로 인식하고 이유는 부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저녁에 귀가 후 취침 전에 여러 가지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마지막에 세탁기를 돌리고 잠이 들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는 별도의 기기 활동이 없어도 사용자가 집에 머물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야간 시간 장기간 제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즉 최근 기기의 이벤트 발생 시점에 따라 추론되는 제실의 시간과 확률이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화된 시간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24개로 클러스터링하였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요일이나 타임존과 관련 없이 24개로 클러스터로 분류하고 각 클러스터 내에 동기화하여 모델을 학습하여 추론 성능을 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통해 수집되는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와 같은 소비량과 같은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전력 소비량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집안의 사람들의 활동이 증가할수록 미세먼지 농도와 전력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보이는 그래프처럼
집안이 비어있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센서 데이터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에 제실로 추론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번째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용자마다 두 모델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모델에서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집에 등록되어 있는 기기가 많고 그 기기들과 활동이 상호작용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제실 여부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기기 수가 적거나 반려동물에 의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부재나 경우와 그리고 부재와 수면 상태를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앞으로 제실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실 모델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모델을 지금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AWS 프로토타이핑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그리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신규 개발되는 모델들을 빠르게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스템이나 플랫폼 구축 없이도 분석이 가능했으며 비용 또한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팅 인텔리전스 플랫폼 구축 과정과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제실 추론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마팅스 인텔리전스 플랫폼과 함께 스마팅스로 더 편리해진 일상을 선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